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하나 올릴 거예요. 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 하나가 또 올라왔을 텐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의 조건에 매개 변수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을 잘 조건을 지켜가면서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들여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드렸는데 혹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나요? 못하셨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해결해 볼 수 있겠다 계실까요? 없어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 보네요.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워했고 이거에 대한 출구는 어떤 방식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문제를 파악 먼저 해볼게요.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문제였고, 전사 타입으로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 놓은 상태, 그리고 전사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변수가 3개 존재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여기서는 나이와 이름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칼과 활이라는 클래스가 무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장면, 그리고 무기 타입으로 A무기라는 변수에 칼객체 순서에 맞게끔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코드 상황에서 에러가 안 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건드려 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지금은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이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 주면 당장의 에러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공격 메서드는 어디에 있어야 하죠? 네, 이건 전사에 있어야 되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그 주체, 리모컨의 주인이 가진 타입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지금 전사 가지고 리모컨 누르고 있으니까 전사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애는 전사 타입 이렇게. 그럼 공격 메서드를 우리가 픽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전사 클래스 안쪽에서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생성이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력문 안에다가 이런 출력을 그냥 넣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박혀있는 출력문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활로 바꿔서 넣는다고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출력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활 객체가 연결되었을 때는 활로 공격을 해야 되고, 칼 객체가 연결되었을 때는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가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코드 줄과 이렇게 감 넣는 거 제외를 좀 하고 여기 객체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한 표시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전사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 전사 객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2개가 더 필요하니까 전사를 이쪽으로 놓고요. 이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고서 기본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리모컨이 연결이 됐을 거고, 여기에는 이름과 나이, 그 다음에 A무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그리고 자기소개, 공격이라는 메서드까지 존재하겠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할까요? 초록색은 메서드, 이 녀석은 이름, 나이, 여기가 무기, 그리고 자기소개에 여기가 공격,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과 나이, 메서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A 무기한테 활객체를 연결을 한다. 여기가 활이라고 해보고 여기가 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리모컨이 존재할 거고, 리모컨 이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도 리모컨이 존재할 거고, 이 녀석이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런 느낌. 둘 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을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자, 그리고 활과 칼에는 클래스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리모컨을 눌러요. 그리고 공격 메서드를 실행하죠.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코드, 메서드로 호출하고 있는 그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그 위치 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활인지 칼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해야 되나요? 자,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격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격 메서드는 무기라고 하는 A 무기라고 하는 이 변수가 지금 현재 활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칼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알 수는 있어요? 알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얘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얘가 실행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내가 공격 메서드라는 녀석이 제가 공격 메서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불려요. 이제 곧 불려서 이제 실행하러 나가야 돼요. 그 실행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실행되기 전에 이 무기라는 녀석, 내 옆에 있는 동료 A 무기라는 녀석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컴퓨터는 코드를 실행해 봐야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 실제로 실행이 되기 전까지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알 방법이 있어요? 알 방법은 없어요. 얘를 불러오는 것까지만 되는 거지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공격이라는 메서드 안쪽에서 A 무기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활객체일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활을 써줘야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칼일 때는 칼을 써줘야 되는데 얘가 알 방법이 없대요. 그럼 우리 이거 해결 어떻게 해요? 매개 변수를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여기다가 활을 넣고 여기다가 칼을 넣어서 이 매개 변수를 닫아주고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받아온 녀석을 그냥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개 변수를 금지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친 거예요.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 객체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자, 왜 상관이 없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이 시점에 여기서 출력문을 쓸 게 아니라 A 무기를 불러올 거예요. 불러와서 얘한테 메서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그러면 A 무기라는 녀석이 칼이 연결되어 있나 활이 연결되어 있나를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디스를 사용해서 저 녀석 불러와서 걔가 갖고 있는 뭐 한 거예요? 버튼을 누르기만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얘일 때는 얘 버튼 누를 거고 얘일 때는 얘 버튼 누르겠죠. 자, 이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버튼을 누를지 이 버튼을 누를지를 확실하게 코드로 적어주기 위해서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기에 있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리모컨의 주인 A 무기의 타입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 우리는 작동 메서드를 무기 타입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기 타입의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칼과 활은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상속을 받을 거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 출력문을 이 안쪽으로 넣게 되면 이거는 아까랑 똑같죠. 한 단계를 거쳤을 뿐이지 결과는 또 동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까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제가 또 똑같이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이 행위는 오버라이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칼로 공격하는 행위, 칼객체 안쪽에서는 칼로 공격을 하고 칼객체 안쪽에서는 칼로 공격을 한다면 얘는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 호출되기 전에 그 윗줄에서 A무기라는 변수한테 무슨 값이 들어갔을지라도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활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름이 A전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라는 녀석이 값을 이쪽에서 칸을 넣어주고 있고 여기서는 칸이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요. 이름도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좀 응용한 이 상황에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좋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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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이걸까요?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넘긴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 받고 클래스 무기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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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거는 이 이름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은 이제 무기 클래스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름을 바꿨을 때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 이름 같은 경우는 무기 클래스는 애초에 알 방법이 없죠. 전사 클래스에서 줘야 돼요. 전사 클래스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매개 변수로 넘긴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만약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 클래스에서 알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변수를 무기 클래스까지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얘가 전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출력문 이쪽에서 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받을 겁니다. 어떻게? 어디에? 매개 변수를 쓰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작동할 때. 그쵸? 여기다가 인자로 세팅을 하면 여기서는 이름이라는 값을 우리는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전사 클래스 내부니까 여기다가 시스점 이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변수를 만들어 준다면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는 오버라이딩 했을 때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무기 클래스에 있는 작동 메서드를 칼과 활이 물려받았나요? 물려는 받았죠? 물려는 받았어요. 근데 오버라이딩 하고 있나요?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랑 다른 메서드죠. 매개변수가 없는 애니까 얘는 그냥 칼에서 만들어낸 메서드고요. 얘도 그냥 활에서 만들어낸 메서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놓고 그냥 실행을 누르면요. 안 나와요, 뒤에는. 이 둘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이걸 상속받은 녀석들은 오버라이딩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그러면 올바르게 오버라이딩을 해주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돼요? 매개변수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네임을 써요. 이 상태에서 네임을 썼어요. 이름 제대로 나올까요? 카니, 카누 나올까요? 지금 위에서는 카니, 아래에서는 카누가 나와야 되는데 썼습니다. 지금 오버라이딩 된 게 맞죠? 나올까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우리가 오버라이딩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물려받은 걸 내가 원하는 개성대로 바꿔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해야 되는 기능, 메서드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코드 기능들만 바꾼다라고 했어요. 메서드 자체는 새로 만든 거 아니고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메서드를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느낌인데 부모가 가진 메서드에는 얘가 4개 변수로 들어왔죠.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작동은 실제로 얘니까요. 그렇죠? 얘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눌린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얘 아니면 얘였으니까 이 안쪽에 갖고 있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은 별도의 메서드가 아니라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부모 메서드를 불러다가 기능 부분만 바꿔서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받은 매개 변수를 얘가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값이 잘 나왔죠. 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쓰는 방식도 안 한다면 무슨 방식이 있을까요? 또 방법이 있거든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이것도 매개 변수를 쓴 거니까 진짜 매개 변수를 아예 안 써보겠다 라고 하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할 거예요. A무기 리모컨을 눌러서 공격자명이라는 변수를 불러다가 dis.이름이라는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런 변수 없죠? 변수를 만들 거예요. 어디에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당연히 무기 타입이죠?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이니까 무기 타입의 공격자명이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그 공격자명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이 전사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 변수가 가진 값이 세팅이 됐네요. 됐습니다. 얘가 값을 안다라는 거죠. 알면 여기서 쓸 수 있겠네요. 공격자명이라는 변수 또한 물려받을 거니까. 물려받을 때 부모 클래스가 이미 변수에 값이 들어있는 상태로 물려받게 되면 당연히 이 녀석들은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로 생각을 한 건데 매개 변수를 쓰는 방식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이런 문제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이 좋은지를 따져가며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를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디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공격자명이 여기 변수에다가 디스를 만약에 붙여서 점까지 딱 찍으면 이거 에러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 없죠?
디스가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 디스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 여기다가 수포를 넣으면 이거 R까지 쓰면 에러인가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결국에는 지금 부모 거 가져다 쓰는 거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변수 가리기가 진행이 됐다면 수포를 써야만 여기서 들어간 이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다, 디스를 쓰지 않아야만, 수포를 써야만이 아니라 디스를 쓰지 않아야만이에요. 이걸 쓰지 않아도 이 녀석을 하라고, 여기는 안 만들었죠? 오케이. 그러면 수포를 써야만이 맞습니다. 수포를 써야만. 이렇게. 그래야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디스를 쓰거나 하면은, 이제는 널이 나오는 거죠? 칼에서는 널로 나오는. 그냥 배웠던 개념 복습 한번 한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별로 다를 게 없어서, 근데 적절하게 매개 변수를 쓰는 게 가장 효율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넣었던 느낌.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드 상황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은 A무기라는 변수한테 활객체 연결했다가 공격 메시지 누르고 나서 이름 값 바꾸고 다시 이번엔 칼객체 연결하죠. 그러면은 그림상에서 처음에는 활객체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뭐 할 거 하고 이제 칼객체가 연결이 되려고 이 리모컨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이 리모컨은 어떻게 돼요? 네, 사라지겠죠. 덮어 씌워지는 거니까. 리모컨도 어차피 하나의 값이고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그럼 칼 리모컨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모컨이 사라진 이 시점에 활객체는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들어있다가 칼 리모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녀석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근데 리모컨이 사라진 거죠. 활객체를 컨트롤하려고 연결해놨던 리모컨이 사라진 겁니다. 변수가 가지고 있던. 그럼 객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안 사라져요. 얘는 남아있어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힙이 아니라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스택 힙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녀석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그럼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 메모리 손실이잖아요. 이거 메모리 누수예요. 이거 아깝죠? 쓰지도 못하는 거. 리모컨이 연결된 게 끊어지는 순간 얘는 이제 활용을 아예 못하거든요. 불러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 의미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컨이라는 걸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리모컨을 살려가면서 쓰는 거였는데 리모컨을 없앴으니까 이걸 이제 아예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있는데 부를 수는 없고 의미가 없고 이게 남아있다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한 번씩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쓸모가 없어진 객체들은 그냥 구천을 떠돌다가 한 번씩 가비지 컬렉터가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비지 컬렉터예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도 쓸모 없어진 값들이 보통 그렇게 취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은 정답 올려드리고,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일찍 좀 가졌다가 제가 문제를 2개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